상도가 떨리는 손으로 친자 확인 결과지를 펼치는 순간 진짜 관계 불일치 확률 99.9%. 상도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으며 종이가 바닥에 흩어진다. 이게 뭐야? 은정아, 설명해줘. 은정이 아기를 꽉 안으며 울음을 터뜨리고 만수는 고개를 떨군다. 그런데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면 더욱 충격받으실 겁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살짝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드라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서울 외곽 오래된 주택가, 붉은 벽돌 2층 집이 아침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깨어났습니다. 마당 한쪽에 자리 잡은 장독대 옆으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그 아래로 이른 새벽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은 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정옥은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70평생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향하면서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새마을 금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며느리 은정이의 출산 비용으로 쓸 돈이 제대로 있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통장 속 숫자를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곧 손주를 보겠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된장국을 올렸습니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옥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시금치를 무치고 김치찌개용 돼지고기를 썰어 놓았습니다. 가족들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이 좋았습니다. 거실에서는 김만수가 신문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은퇴한 공무원답게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여전했습니다.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경제면을 읽으며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근성도 없어.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한다고. 만수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신문을 넘기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정옥은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습관이었습니다. 뭔가 불만이 있으면 혼자 중얼거리는 버릇 말입니다. 이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상도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45살의 장남은 새벽 일찍 첫 배송을 나가야 했습니다.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성실한 성격에 효심도 깊어서 정옥은 늘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상도는 정옥에게 인사를 하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혈압약 드셨어요? 어제 저녁에 깜빡하신 것 같던데. 만수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챙겨 먹어야지. 상도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아버지 앞에 놓고 약통에서 혈압약을 꺼내 건넸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가 몸에 밴 아들이었습니다. 정옥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곧이어 박은정이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임신 막달인 며느리는 배가 많이 불러 움직임이 조심스러웠습니다. 40살의 은정은 조용한 성격에 마음이 여린 여자였습니다. 결혼 후 시댁에서 지낸 지 3년 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은정은 배를 살며시 받치고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은정아. 몸이 무거운데 천천히 와. 정옥은 며느리를 부축해 의자에 앉혔습니다. 은정은 오늘도 반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임신 중에도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은정아, 오늘은 좀 쉬면 안 되겠니? 배가 많이 불렀는데. 정옥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사장님께서 임산부라고 배려해 주시거든요.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만 시키세요.
상도가 아내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정아, 무리하지 마. 돈은 내가 더 벌면 돼. 고마워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보태야죠. 가족들이 식탁에 모여 앉았습니다. 정옥이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이었습니다. 된장국, 김치찌개,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평범하지만 정성이 담긴 한 상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아침 식사 풍경이었습니다. 동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골목 저편에서는 경로당에서 일찍 나온 어르신들이 장기를 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다른 집에서는 떡을 치는 소리도 났습니다. 일상의 소음들이 평온함을 더해주었습니다. 정옥은 가족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좋겠다. 곧 손주도 태어날 텐데 우리 가족이 이렇게 평온하게 지냈으면. 하지만 저녁 무렵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은정이 반찬 가게에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아이고, 은정아, 왜 그래? 정옥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괜찮아요. 애가 좀 세게 차는 것 같아요. 은정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만수가 부엌으로 들어와 은정의 배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순간 만수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굳어지는 듯한,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너무 짧은 순간이어서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정옥도 상도도 은정도 만수의 그 순간적인 변화를 놓쳤습니다. 임신 막달이니까 그런 거야. 곧 세상에 나오려고 그러는 거지. 만수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은정의 배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잠자리에 들며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그저 그런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괜한 걱정을 하나? 정옥은 그런 생각을 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골목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며칠 후 은정이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경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시작된 진통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상도는 서둘러 차를 준비했고 정옥은 미리 준비해둔 출산 용품을 챙겼습니다. 만수도 잠옷 차림으로 일어나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빨리 가자. 상도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은정은 진통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남편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출산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새벽 6시 건강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민호라는 이름을 미리 지어둔 상도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생했어, 은정아.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상도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은정도 지친 얼굴이지만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들이에요. 정말 예쁘죠? 병실 안은 축하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정옥은 갓 태어난 손주를 보며 감격에 겨워했고 만수도 옆에서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축하를 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축하 인파가 빠진 새벽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간호사가 정옥에게 서류가 담긴 봉투를 건넸습니다. 보호자분께서 정리하시라고 하시던데요. 정옥은 봉투를 받아들고 내용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생신고서, 의료비 영수증, 각종 안내문. 그런데 보호자 연락처 칸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정옥의 손이 멈췄습니다.
보호자 김만숙. 이상하네. 정옥은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보호자란에는 남편, 즉 상도의 이름이 적혀야 하는데 시아버지인 만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때 만수가 다가왔습니다. 뭘 그렇게 자세히 봐? 여보, 여기 좀 보세요. 보호자란에 당신 이름이 적혀 있네요. 원래 남편 이름 쓰는 건데. 만수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상도가 바빠서 내가 대신 적었나 보네. 별거 아니야. 그래도 이상하네요. 제가 확인 안 하고 그냥 적어줬나. 정옥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갔습니다. 출산 직후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은정과 아기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새로운 생명을 맞이한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정옥은 산후조리를 위해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였고 상도는 아기 용품을 정리하느라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은정이 반찬 가게에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사장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말을 들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보호자분이 아주 꼼꼼하시던데요. 매일 오셔서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아버님이셨죠? 은정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가 봐요. 남편분이 바쁘시니까 아버님께서 대신 해주시는 거겠죠. 요즘 그런 시아버지 흔하지 않은데 참 좋으시네요. 집으로 돌아온 은정은 이 말을 정옥에게 전했습니다. 정옥은 속으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만수가 산후조리원에 상도가 바빠서 그랬다고 하지만 그날 밤 정옥은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류의 보호자 이름, 산후조리원 방문.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일 같았지만 이어지니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하필 만수 이름이지? 정옥의 귓가에는 반찬가게 사장의 말이 종소리처럼 맴돌았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보호자가 꼼꼼히 챙겨주었다는 말, 매일 와서 이것저것 돌봐주었다는 말. 다음 날 아침 정옥은 만수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여보, 은정이 산후조리원에 자주 가셨다면서요? 만수는 신문을 보다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냥 상도가 일 때문에 바빠서 내가 좀 도와준 거야. 며느리가 혼자 있으면 불안하잖아. 그렇긴 하지만 보통 산후조리원은 남편이 가는 건데 요즘 세상에 그런 구분이 어디 있어. 가족이면 되는 거지. 만수의 대답은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옥은 집 정리를 하다가 만수가 놓고 간 서류 더미를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은 병원 관련 서류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초음파 사진이 담긴 봉투였습니다. 정옥은 봉투를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봉투 모서리에 흐릿하지만 또렷한 볼펜 자국이 있었습니다. 김, 만, 수. 정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초음파 사진 봉투에 만수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은정이나 상도가 적었어야 할 이름인데 이게 도대체 뭐지? 정옥은 봉투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 탁자에 봉투를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글씨였지만 분명히 만수의 필체였습니다. 이때 만수가 들어왔습니다. 탁자 위에 초음파 사진 봉투를 보자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어디서 나온 거야? 당신 서류 더미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당신 이름이 적혀 있네요. 왜죠? 만수는 잠깐 말문이 막혔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챙겨둔 거야. 혹시 잊어버릴까 봐서. 왜 당신이 잊어버릴까 봐서 챙기는 거예요?
이건 은정이나 상도가 보관해야 할 것 아닌가요? 정옥의 목소리가 조금씩 날카로워졌습니다. 만수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별거 아닌데 왜 그렇게 따져? 별거 아니면 왜 당신이 챙기고 왜 당신 이름을 적어놨나요? 거실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정옥은 처음으로 남편에게 의심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정옥의 마음은 계속 불편했습니다. 초음파 사진 봉투에 적힌 만수의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정옥은 남편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괜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건가? 정옥은 혼자 중얼거리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옥은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상도가 일하러 나가고 은정이 아기를 돌보느라 바쁜 오후 정옥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산부인과는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정옥은 접수 창구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며칠 전에 출산한 며느리 일로 왔는데요. 보호자 기록이 잘못된 것 같아서요. 간호사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본인이 직접 오시거나 위임장이 있어야. 정옥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납 창구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영수증 더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은정의 이름이 적힌 영수증이 눈에 띄었습니다. 영수증을 자세히 보니 비상연락처란에 김만수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옥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왜 계속 만수 이름이 나오는 거지? 집으로 돌아온 정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만수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평소에 보지 못했던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옥의 시선을 끈 것은 초음파 사진 봉투였습니다. 아까 거실에서 본 것과는 다른 봉투였습니다. 이 봉투에도 역시 만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몇 개나 있는 거야? 정옥은 봉투를 열어 초음파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태아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촬영 날짜와 함께 또 다른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만수 -산모 상태 양호. 정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분명히 병원에서 적은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만수가 직접 적은 것 같았습니다. 왜 당신이 이런 걸 적어놔? 정옥은 더 이상 혼자 고민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만수가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밤 10시쯤 만수가 동네 술집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취한 상태였습니다. 정옥은 거실 탁자 위에 초음파 사진들을 모두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만수는 탁자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술이 확 깨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걸 꺼내놨어? 제가 물어볼 말이에요. 이게 다 뭔가요? 왜 당신 이름이 여기저기 적혀 있는 거예요?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남편을 추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만수는 한참을 말하지 않다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내가 챙겨둔 거야. 상도가 일 때문에 바빠서 병원 일을 내가 대신 도와준 거라고. 도와준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요? 왜 당신이 보호자가 되고 왜 당신 이름을 적어두는 거예요? 별거 아니야. 그냥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무슨 상황요? 정옥의 추궁이 계속되자 만수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거야? 며느리 병원비도 내가 댔고 이것저것 챙겨주기도 내가 했는데. 그럼 상도는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며느리 병원 일을 그렇게 열심히 챙겨야 하는 거예요? 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때 위층에서 상도와 은정이 내려왔습니다. 아기가 깨서 울기 시작했고 아래층 소음 때문에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상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정은 아기를 안고 있으면서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옥은 상도에게 초음파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도야, 이것 좀 봐. 내 아버지가 은정이 병원 일을 이렇게 자세히 챙기고 계셨나 봐. 상도는 초음파 사진들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왜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어요? 만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습니다. 내가 야간 근무 많이 하잖아. 그래서 내가 대신이라고 해도 이상하잖아요. 보통은 남편이 하는 일인데. 상도도 의아해했습니다. 자신이 바빠서 아버지가 도와준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은정은 남편과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표정을 번갈아 보며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기를 더 꽉 안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은정아, 내가 말해봐. 병원에서 아버지가 뭘 했는지. 정옥이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은정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아버님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서류 작성도 해주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도 같이 들어주시고. 상담을 같이? 상도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네. 저 혼자 있으면 불안하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그건 보통 남편이 하는 일 아닌가? 정옥의 질문에 은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만수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야, 내가 며느리 챙겨주는 게 잘못된 거야? 너희들이 바빠서 내가 대신 한 건데. 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다만 이상해서. 뭐가 이상해? 가족끼리 도와주는 게 이상한 거야? 갑작스러운 만수의 화에 모두 당황했습니다. 평소 과묵한 만수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옥은 남편의 반응이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 별것 아닌 일이라면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요? 그날 밤 가족들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 분명히 뭔가 있어. 며칠 후 소문은 동네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작은 동네에서는 이런 일이 금세 화제가 되었습니다. 경로당에서 장기를 두던 할아버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교회 앞에서 만난 아줌마들도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 산후조리원에 시아버지가 매일 들락거렸다더라. 요즘 그런 시아버지가 어디 있어? 뭔가 이상하지 않아? 병원 서류에도 시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다던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찬가게 사장은 다른 손님들에게 은정이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상도는 화물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골목 입구에서 이런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평소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던 동네 사람들이 오늘은 어색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도야.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네, 할머니. 집안일이 좀 복잡하다면서? 상도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그냥. 조심해라.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갔지만 상도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거실에서 정옥과 만수가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대화라기보다는 다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솔직히 말해요. 은정이 임신했을 때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거죠?
정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오해하지 마.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상도가 바빠서 내가 대신 챙긴 것뿐이야. 만수의 목소리도 방어적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수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소문이 뭐가 중요해? 우리 가족끼리 도와준 건데. 도와줬다고요? 어디까지 도와준 건지 말해보세요. 정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상도는 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이때 은정이 아기를 안고 계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래층의 소음 때문에 아기가 자꾸 깨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목소리가 너무. 은정이 말을 마치기 전에 상도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상도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동네에서 들은 수군거림 때문에 이미 예상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상도야, 내가 왔구나. 정옥은 아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던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상도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만수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무슨 소문? 아버지가 은정이 산후조리원에 자주 가셨다는 소문이요. 병원 일도 직접 챙기셨다고. 그게 내가 바빠서. 아버지, 상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그것뿐이었나요?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상도는 은정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아기가 잠든 후 둘만 남은 방에서 상도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정아, 나한테 솔직히 말해줘. 산부인과 보호자에 아버지 이름이 왜 적혀 있었어? 은정은 놀란 듯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상도 씨가 위험물 야간 근무를 자주 하신다고. 아버님이 제가 병원 갈 때마다 차로 데려다 주시고 서류 작성도 도와주시고. 그런데 왜 보호자가 되신 거야?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이잖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버님께서 그냥 하시겠다고 하셔서.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을 상도도 느꼈습니다. 은정아, 혹시 아버지가 너한테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신 건 아니야? 은정은 고개를 저었지만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부담스럽긴 했지만. 상도는 아내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만수가 외출한 사이에 그의 방을 다시 뒤져봤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정옥은 중요한 서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김상도 마이너스 정자 운동성 저하 진단. 날짜를 보니 은정이 임신하기 몇 달 전이었습니다. 정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정옥은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상도가 아이를 갖기 어려운 상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수가 이 서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설마 그런 거야? 정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수가 상도의 상태를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은정이의 임신이. 그때 혈액형 기록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B형이었습니다. 상도는 O형, 은정이는 O형이었습니다. 유전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확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수의 이상한 행동들, 병원에서의 적극적인 관여, 그리고 이제 발견한 상도의 의료 기록. 검사를 해야겠어. 정옥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명확하게 알아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옥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친자 확인 검사를 해봅시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만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상도는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습니다. 은정은 아기를 꽉 안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상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든 의심을 깨끗이 풀어야겠어요.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어요. 정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고 식사 시간에도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만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집을 나가 늦게 들어왔고 상도는 일에만 몰두하려 했습니다. 은정은 아기만 돌보며 방에서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비가 내리는 어둑한 저녁이었습니다. 정옥은 병원에서 받아온 봉투를 손에 꽉 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열자 가족들이 모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도는 소파 끝에 앉아 손을 떨고 있었고 은정은 아기를 안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거실 탁자에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봉투가 탁자에 닿는 작은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빗소리만이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도야, 내가 열어봐. 정옥이 아들에게 봉투를 밀어주었습니다. 상도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상도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열어. 상도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봉투를 찢는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크게 들렸습니다. 정옥의 손끝도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를 꺼내 펼치자 검은 글씨로 쓰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친자관계 검사 결과 김상도와 김민호 간 친자관계 불일치 확률 99.9%. 상도는 종이를 보는 순간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종이가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상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정옥은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아. 상도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은정은 아기를 더 꽉 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상도 씨, 저는, 은정아, 이게 뭐야? 설명해줘. 상도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습니다. 은정은 울먹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께 말씀 못 드렸어요. 임신 초기에 제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아버님이 병원에 데려다 주시고, 그 후로도 계속 챙겨주셔서, 저는, 은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만수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내가 시킨 건 아무것도 없어. 만수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시키지 않았다고요? 정옥이 번개처럼 일어나 만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만수의 오래된 서랍을 열어젖히며 안에 있던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건 뭐예요? 정옥이 들고 온 것은 상도의 의료 검사 결과였습니다. 정자 운동성 저하라는 진단이 적힌 오래된 서류였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죠? 상도가 아이 갖기 힘들다는 걸. 그래서 혈통을 지키겠다고 그런 짓을 한 거죠? 정옥의 목소리가 부르르 떨렸습니다. 만수는 입을 굳게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계속될수록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대답해요. 그 애한테 손댄 거예요? 정옥이 소리쳤습니다. 만수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상도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런 거예요? 상도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생 존경해왔던 아버지가 자신의 아내에게, 그리고 그 결과가 민호라는 것이. 상도야. 은정이 남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상도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건드리지 마. 제발. 상도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지탱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옥은 만수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그 애를 건드린 거예요? 혈통을 지킨다고, 아들이 아이를 못 가진다고 며느리를. 만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가족을 지키려고. 정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게 가족을 지키는 거예요? 며느리를 망치고 아들 마음을 찢어놓는 게. 만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밖에 비가 더욱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아기 민호가 울음을 터뜨렸지만 아무도 달래주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울면서 아기를 달랬습니다. 민호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상도는 벽에 기댄 채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가족이 이렇게 산산이 부서질 줄은 몰랐습니다. 정옥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70평생 이런 일을 겪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죠? 은정이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빗소리만이 답없는 질문을 메워주었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밤을 지새우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끈이 완전히 끊어진 밤이었습니다. 끔찍한 진실이 밝혀진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만수는 새벽에 집을 나갔고 상도는 일을 나가지도 못한 채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은정은 아기와 함께 방 안에서 울고만 있었습니다. 정옥은 혼자 부엌에서 아침을 차렸지만 아무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놓인 음식들이 그대로 식어갔습니다. 정옥은 찬 밥그릇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정옥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분노와 절망,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기 민호에 대한 복잡한 마음이 뒤섞였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는데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참혹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정옥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은정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노보다는 이해가 먼저 필요했습니다. 은정아, 나와 함께 나갈래? 정옥이 며느리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에 문이 열렸고 눈이 퉁퉁 부은 은정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우리 잠깐 나가서 이야기하자. 민호는 상도가 봐줄 거야. 정옥과 은정은 교회 지하에 있는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정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정아, 너를 탓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먼저 듣고 싶다. 예상과 달리 따뜻한 정옥의 말에 은정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울지 마. 내 마음을 들어보자. 정옥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어젯밤 한번 크게 울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은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몇 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저도 상도 씨도 마음이 조급했죠. 그때 아버님께서 상도 씨를 병원에 데려가셨어요. 정욱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결과를 알고 나서 아버님이 말씀하셨어요. 집안 혈통은 끊어질 수 없다. 상도는 모르게 해야 한다고.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은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도 씨가 야간 근무 나간 밤에 아버님이 제게 오셨어요. 가문을 위해서, 상도를 위해서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정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이신데, 그리고 상도를 위해서라고 하시니까 제가 거부하면 상도 씨가 더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은정은 테이블에 고개를 묻고 울었습니다. 몇 번 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임신이 된 것을 알았을 때 아버님은 너무 기뻐하셨어요. 드디어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아이가 생겼다고. 정옥은 며느리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연민이 더 컸습니다. 약한 며느리를 이용한 만수가 더욱 미워졌습니다. 그 후로는 아버님께서 병원 일을 다 챙겨주셨어요. 내 아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저는 그때까지도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은정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정옥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저도 끝까지 거부하지 못했어요. 상도 씨한테도 말하지 못했고, 제가 비겁했어요. 너는 피해자야.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 정옥은 만수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의 불임을 이용해서 며느리를 범하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상도 씨가 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정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누군가는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상도도 지금은 충격이 클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하게 될 거야. 정말 그럴까요? 그래. 그리고 뭐보다도 중요한 건 정옥은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다는 거야. 민호는 비록 그런 상황에서 태어났지만 그래도 소중한 생명이야. 정옥의 말에 은정은 새로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아이는 죄가 없다. 이게 내 생각이야. 그날 밤 정옥은 만수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당신은 아비가 아니라 족쇄였어요. 나는 이혼할 거예요.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비록 당신 핏줄이지만 상도와 은정이가 키울 거예요. 다만 상도 뜻을 존중할 거예요. 정옥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상도는 며칠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도 무서워요. 솔직히 그 아이를 보면 아버지 생각이 나서 복잡해요. 상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정말 죄가 없잖아요. 그리고 은정이도 피해자예요. 정옥은 아들의 성숙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민호는 내 아들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아이니까 내 형제인 셈이네요. 상도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해줄게요. 혈연으로는 형제지만 이 아이에게는 내가 아버지가 되어줄게요. 상도는 눈물을 훔치며 잠들어 있는 민호를 안아 올렸습니다.
작은 아기는 상도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민호야. 어른들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너는 소중한 아이야. 형이지만 아빠가 되어줄게. 상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비극적인 상황에서 태어났지만 사랑으로 키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앞으로의 삶을 다짐했습니다.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것은 어려울 것이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동네 전체가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정옥 가족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장을 보러 시장에 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피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마을 회관 앞에서는 매일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의 시선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야.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그래도 집안 혈통은 이어졌네. 아이고, 그 며느리는 어떻게 살겠어. 정옥은 이런 시선들이 견디기 어려웠지만 더 이상 숨어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가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날도 마을 회관 앞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옥이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이때 만수가 나타났습니다.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고 어디선가 지내던 만수였습니다. 술에 취한 채로 비틀거리며 마을 회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들 뭘 그렇게 쳐다보는 거야? 만수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만수 씨, 진정하세요. 마을 이장이 만수를 말렸지만 만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다들 오해하는 거야. 내가 가족을 지키려던 거라고. 만수의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렸습니다. 정옥은 그 모습을 보며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보. 정옥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만수는 아내를 보며 비틀거렸습니다. 정옥아, 내가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해? 우리 집안 혈통을 지키려던. 그만하세요. 정옥이 만수를 가로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 서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안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정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때 상도가 나타났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상도는 마을 회관 앞에 소란을 보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상도는 술에 취한 아버지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상도야,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한 일인데. 아버지, 상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아버지께서 가장은 약한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상도는 아버지 앞에 서서 똑바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가장 약한 사람을 무너뜨렸어요. 은정이를, 그리고 저를, 가족 모두를 무너뜨렸어요. 만수는 아들의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집안을 위해서라고요? 이게 집안을 위하는 거예요? 상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때 은정이 민호를 안고 나타났습니다. 집에서 소란을 듣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정이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만은 지켜주세요.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품에 안긴 민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옥이 주민들 앞에서 담담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정옥의 목소리는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저희는 오늘부로 만수와 갈라섭니다. 이혼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집 지분은 민호의 양육을 위해 상도와 은정이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만수가 소리쳤습니다. 내 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체면요? 정옥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게 먼저예요. 체면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정옥은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것이었습니다. 서명하세요. 만수는 서류를 보며 망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빨리 하세요. 더 이상 우리 가족을 괴롭히지 마세요. 상도도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정말 가족을 생각하신다면. 만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펜을 들었습니다. 마을 회관의 낡은 형광등 아래에서 서명하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이제 됐어요. 정옥이 서류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민호는 상도와 은정이가 키울 것이고 저도 함께 도울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의 시선을, 어떤 이들은 존경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이상합니다. 정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만수는 비틀거리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상도는 아내와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야. 네. 고마워요, 상도 씨. 은정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옥은 손주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드디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마을 회관 앞에 소란이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져 갔습니다. 남은 것은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마을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림과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화제를 찾아 떠났고 정옥 가족의 삶도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민호의 첫 돌이 다가왔습니다. 정옥은 교회 지하실에서 조촐한 돌상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잔치는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손주의 첫 번째 생일은 기념하고 싶었습니다. 민호야, 이리 와. 할머니가 예쁜 한복 입혀줄게. 정옥은 손주에게 작은 한복을 입히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는 이제 혼자 걸음마를 시작했고 옹알이도 제법 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든 아이는 순수하고 예뻤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정말 많이 컸네요. 은정이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몇 달 전에 절망적이던 모습과는 달리 이제 은정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그러게, 벌써 이렇게 컸어. 정옥은 반찬 가게에서 일하며 손주와 며느리를 돕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워졌지만 마음은 훨씬 편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상도는 상담센터를 다니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도 줄이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네요. 상도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은정도 지역 모자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상처를 겪은 여성들을 도우며 서로 위로받고 있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끼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은정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돌잔치 날이 되었습니다.
교회 지하실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돌상이 차려졌습니다. 떡, 과일, 그리고 민호의 미래를 기원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참석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교회 사람들 몇 명과 반찬가게 사장, 그리고 동네 할머니 몇 분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민호야, 뭘 집을까? 상도가 아이를 돌상 앞에 앉혔습니다. 민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상 위의 물건들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손을 뻗어 실타래를 잡았습니다. 실을 잡았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라는 뜻이야. 정옥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사람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민호야, 할머니 바람이 그거야. 오래오래 건강하게 자라거라. 돌잔치가 끝난 후 정옥은 집으로 돌아와 사진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찍은 민호의 돌잔치 사진들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때 문득 만수 생각이 났습니다. 이혼 후 만수는 멀리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우편함에 편지가 와 있었는데 사과와 재산 포기 각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옥은 그 편지들을 찢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만 그래도 오랜 세월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민호의 돌잔치 사진 한 장을 복사해서 편지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민호는 잘 크고 있습니다. 상도와 은정이가 좋은 부모가 되어주고 있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가족들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민호는 상도의 무릎에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옥은 이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부서졌지만 새로 엮였다. 죄는 분명히 물었지만 아이는 지켰다. 이것이 우리가 택한 가족의 모양이다. 어머니, 우리 잘하고 있는 거죠? 상도가 민호를 안고 정옥에게 물었습니다.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 느리지만 제대로 가고 있어. 정옥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울던 아이도 결국 웃게 만들듯이 우리도 그렇게 될 거야.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새순이 돋고 있었고 장독대 위로 따스한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 이 집안에는 돈보다 사람을, 체면보다 삶을 택한 조용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민호가 깔깔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그 맑은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옥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민호 많이 사랑받고 자라렴. 상도와 은정도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견뎌낸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일기장을 꺼내 오늘의 일을 적었습니다. 민호 첫 돌. 실을 잡았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비록 아픈 과정을 거쳤지만 이제는 진정한 사랑으로 뭉친 가족이다. 마지막 줄을 쓰고 나서 정옥은 펜을 놓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지 모르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고요히 비쳤습니다.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밤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조용히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과 복 그리고 좋은 소식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